자, 이제 2월 달은 다 끝났고요. 3.1절 하루 쉬고 바로 이제 3월 증시가 시작이 됩니다. 증시에서 3월이 갖는 의미는 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이때가 그 상장사들 90% 이상이 정기 주총이 잡혀 있는 정말 주총 시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난해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게 되는데 뭐 아예 대놓고 그냥 회사 내부자 혹은 대표이사 횡배탈, 이거 횡령 배임 탈세, 이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매우 드물고요. 그냥 문제가 있을 경우는 회계법인에서 감사 의견 거절 혹은 뭔가 감추는 것 같고 자료가 미비하다 그러면은 한정,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은 그게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암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우리 K증시에서 역대 3월 테마주를 보면은 바로 이제 행락철, 개학철, 그리고 황사하고 미세먼지, 이쪽이 전형적인 어떤 계절성 호재가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좀 추가가 돼야 하는 게 바로 물가 관련주입니다. 원래 이제 봄이 돼가지고 야외 활동 나들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뭐 외식비에 간식비에 차 기름값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돈도 많이 쓰게 되는데 올해는 이 물가가 정말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김혜자 선생님의 그 혜자 도시락이 지금 6년 만에 다시 컴백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들깨 삼계탕인데요. 아, 진짜 한국 음식 중에서 드물게 뭔가 크리미하면서도 또 이제 까르보나라나 이런 거에 비해서 느끼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여의도에 제가 잘 가던 파낙스라고 있거든요. 아, 거기 언제 한번 저 만나면 제가 사드릴게요. 근데 거기 요새 들깨 삼계탕 한 그릇에 얼마인 줄 아세요? 19,000원. 이거 코로나 전에 한 3년 전만 해도 가격 8,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고깃집을 또 갔는데 제가 청양고추 좀 달라 그랬더니 아유, 요새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청양고추를 못 들여놓는데요. 뭐 거기 워낙 음식값을 싸게 받으시는 가게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상추도 딱 3장 주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한국은행은 지난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는데 물론 이창용 총재가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지금 가계부채랑 부동산 시장 충격 이런 걱정 때문에 금리를 또 쉽게 올릴 수도 없는 환경인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니까 아, 이거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요. 기울기도 속도도 정말. 그래서 아마도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한 거는 뭔가 오판을 했다? 연준도 지금 추가 금리 인상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이거 이러면은 금리 이번에 한 번 올리고 끝날 거를 다음에 연속 2번 더 올려줄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에 지금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환율. 이게 이제 다시 1,300원대로 복귀를 했는데 오늘 1,320원도 뚫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요새 뭐 달러 가치 상승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 원화 가치가 너무 빠르게 평가 절하되고 있다고요. 이런 와중에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울프 리서치라는 곳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아무래도 질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또 연준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만 인정을 못한다 뿐이지. 솔직히 연준이라는 어떤 글로벌 조폐공사 위상의 그런 기관이 만약에 물가하고 싸워가지고 진다? 그럼 정말 극단적으로 세계 대공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울프 리서치에서는 연준이 아무래도 이제 필살기를 쓰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기준금리를 6%까지 쳐올리는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필살기라는 게 말 그대로 상대방을 반드시 죽이는 필살, 그런 정말 강력한 그런 건데 이게 문제는 쓰는 사람한테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미국이 기준금리 6% 가면은 반드시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가 6%면 우리 한국은행도 최소 한 5%에서 최대 한 8% 가야 되고요. 그러면 대출금리 무조건 2자릿수 찍습니다. 울프 리서치는 뭐 듣보잡 회사니까 괜히 선동하는 거다 속지 말자고요. 근데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여기 그냥 이름 자체가 미국의 은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그래도 요새 연준 임원들이 자꾸 인플레이션 2% 목표치 이거 강조하면서 세게 발언을 하는데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면서 지금 분위기로는 연준 금리 상한선이 6%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 전망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인 2%로 다시 복귀를 하려면 아마도 경기 침체급의 그런 수요 감소가 필수적일 거라고도 했고요. 근데 사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잖아요.
근데 그 유동성이 도대체 어디로 갔길래 왜 나한테는 안 오고 어디 엉뚱한 데로 흘러가가지고 이렇게 물가만 올려놨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은 지금 달러가 너무 흔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고 뭐 구직자 감소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러가 너무 흔해서 생겨난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유동성을 소각해야 된다? 그러기에 제일 좋은 곳이 주식시장, 뭐 회사채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이런 위험자산 시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3월이 시작이 되면은 3월 22일 FOMC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연준이 여기서 기준금리를 0.5% 빅스텝으로 다시 올린다? 그럼 미국 기준금리 0.5% 인상에 우리 한국은 구조적으로 0.526에서 0.63% 금리가 올라야 된다고 한국은행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한국은행이 0.25%포인트만 금리 인상을 해도 시중은행은 1.016% 금리를 또 올려야 된다고, 그런 분석도 있는데, 과연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감당 가능한 상황이냐 이거죠. 지난해 하반기에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이렇게 그야말로 K 인터넷 은행들의 연체율이 급증했습니다. 우선 이 인터넷 은행들이 설립 당시 금융 당국을 설득하던 게 바로 중신용자, 저신용자들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국에서부터 저렇게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인터넷 은행 3사 한 달 이상 연체 대출 잔액이 2,915억인데, 올해 들어서 지금 2달 동안 무조건 이거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줄어들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연체 잔액 올라가면은 그 인터넷 은행들은 어떻게 하느냐? 뭘 어떻게 해요? 안 망하려면은 이제 충당금 쌓고 기존에 이제 우량 대출 자산까지 다 회수 들어가야죠. 자,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 자동차 할부금 연체 60일 이상 비율이 지금 2008년 그 서브프라임 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3월은 그야말로 이벤트의 달인데, 바로 3월 1일 3일절부터 미국에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행사, 그리고 3월 첫 주에만 유로존 CPI, 중국 양회,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가 아니라 미국 2월 CPI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16일에 ECB 통화정책회의 있는데 여기도 지금 0.5% 빅스텝 금리 인상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주 3월 22일에 연준 FOMC 금리 결정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뭔가 걱정을 끼치는 쪽으로 전망을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항상 얘기하듯이 현재 미국에는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 비둘기파의 대북격인 현직 대통령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는 계속 선심성 돈풀기를 이어나가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아무리 월스트리트를 증오하고 자산가들을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조질까, 세금으로 조질까, 뭘로 조질까, 하여튼 그런 생각만 한다고 하는데, 아니 뭐 실제로 아예 공식석상에서 지금의 아메리카를 만든 거는 적어도 월스트리트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발언도 했었잖아요. 하여튼 그렇지만 증시가 만약에 폭락을 하면은 바이든 본인 지지율 당장 박살 나고요. 그럼 다음 대선에서 재선을 못 하든가, 아니면은 혹시라도 이제 재선 못 할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럴 경우에 본인은 이제 단임으로 물러나고 대신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밀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미국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하고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은 110% 확률로 감옥에 갑니다. 그 아들 뭐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바이든 본인도 스파이 혐의 받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바이든 자택 차고에 압수수색 들어갔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백악관 외부로 절대 반출이 불가능한 기밀 문서 몇 건이 나왔는데, 아마 이거 이제 CIA 캐비넷에 지금 고의 보관이 되고 있다가 여차하면 이제 서랍 열고 이제 바로 바이든 조직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이런 거 뭐 많이 봤잖아요. 그 유명한 검찰 캐비넷에 뭐 별의별 거 다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김치냉장고처럼 잘 익혀놓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다가 타이밍 봐가지고 바로 서랍 열고 터뜨리면은 그냥 그때 언론이랑 전 국민이 그 김치 맛 보려고 달려드는 거죠, 뭐. 자, 어쨌든 우리 3월은 정말 계절적으로 겨울과 봄이 이제 힘겨루기라는 그런 시기인 만큼 금융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호재와 악재가 막 부딪힐 텐데, 먼저 3월장에 대한 긍정론부터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미국의 경우 지금 4분기 어닝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거기다가 가이던스도 올해 장사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대부분 낙관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은 정말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뭐 PMI, 고용, 부동산, 정말 모든 지표가 다 좋아요. 근데 이렇게 미국이 경기 좋을 때 우리 같은 수출 중심 국가들의 증시가 나빴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낙관론의 근거는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이 이번 주 주말에 양회도 있지만
이제 시진핑 3년임 기념으로 경기 부양 의지가 또 한 번 전 세계에 과시를 하려고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금융위기 전 세계로 번졌을 때 그때 그 금융위기 당시에 증시 바닥을 확실하게 찍은 이벤트가 바로 후진타오의 경기 부양책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를 중국에서 심화히 시키네. 그래서 제가 당시 생방송에서 후진타오는 후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발언했다가 끌려가가지고 문책당할 뻔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야, 우리나라 사람 욕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 정상을 그런 식으로 험담 같은 거 하다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아니 후진타오는 후지지 않았습니다가 어떻게 비난이냐고, 그거 칭찬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걸 만약에 중국어나 영어로 번역했을 경우에 어떻게 어감이 들리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다음, 두 번째 낙관론의 근거는 바로 이제 중국이라고 얘기했고, 내가 지금 뇌절이 와가지고 세 번째 가야죠. 세 번째는 러우 전쟁에 대한 건데요. 이제 봄도 오고, 사실 지난 겨울에도 뭐 이미 푸틴의 유럽 상대로 한 가스라이팅은 실패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러시아가 당장 올 봄에 종전을 갑자기 밀어붙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중국이 러시아에 대량 살상 무기 지원한다고 운을 띄웠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카드 요걸 또 이제 맞불 작전으로 꺼내 들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양국이 더 전쟁의 사이즈를 키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종전 내지 휴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든지 땅을 더 많이 먹으려고 일부러 저렇게 블러핑을 하는 거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6.25 때 그 전쟁 개시할 때 일요일 새벽에 북한군이 남침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뭐 인천 상륙작전이고 뭐 중공군 개입이고 하여튼 그 경계가 가장 허술할 때 갑자기 이게 작전이 개시가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밀하고 갑자기 이렇게 그냥 벼랑간에 때리는 그 타이밍. 이게 제일 기본인데 저렇게 전 세계인이 다 알게끔 저 같은 방구석에서 소송이나 때려 맞는 이런 사람도 다 알 정도로 저렇게 확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이거는 정말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정반대의 그런 상황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3월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러우 전쟁이 휴전 내지는 종전 협상 돌입한다? 그럼 이제 당장 원자재 시장에서 유가, 곡물 하여튼 가파르게 다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지역도 작년 겨울에 날씨가 온화했었어가지고 밀 농사하고 하여튼 곡물 쪽이 올해 풍년일 거라 그래요. 그럼 당장 이제 원자재 유가부터 이게 다 미국 인플레이션 떨어뜨리는 데는 하여간 안성맞춤의 약발을 발휘하겠죠. 거기다가 또 이제 생색충으로 유명한 바이든이 튀어나와가지고 바로 내가 그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의 종전 내지 중전을 했던 미국의 몇 안 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또 나대면서 선거 캠페인에 막 써먹겠죠. 자, 이제 반대로 3월 증시에 대해서 비관적인 포인트 세 가지를 또 꼽아보면요. 첫째는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 이게 이제 독이 되는 건데 이게 너무 과해가지고 바로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버블 내지는 독소를 실어 나르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미국은 지금 돈줄을 조이는데 중국만 반대로 돈 풀다가 위안화 가치 똥 유지되고 그럼 또 해외 자본 유출되고 거기다가 중국 부동산 버블 요새 다시 막 진짜 버블 막 올라오는데 그럼 이제 중국이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성장은 죽고 물가만 남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그 전조 증상이 당장 3월 달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 자꾸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 또 미국으로 하여금 얘네 정말 이번에야말로 정말 손 좀 봐줘야 되겠네 이거 이렇게 이런 기류가 지금 워싱턴에 형성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중국도 그런 만만치가 않은 게 애초에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지난 1대1로부터 하여간 오랜 기간에 중국이 남미하고 아프리카에 계속 투자를 해온 이유가 바로 서로 패권 동맹을 맺어가지고 물자에 있어서만큼은 미국 영향권 밖에 있는 나라들끼리 자급자족을 해보자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심지어 인도랑 중국의 경우도 뭐 사이가 표면적으로는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미국이 둘 중 하나의 국가를 정말 조지려고 강하게 나올 경우에 인도하고 중국은 물론이고 유라시아 동맹까지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인도에다 중국에다 그 유라시아 동맹 인구 다 합치면 30억이 넘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남미에서 어떤 반미의 축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브라질하고 아프리카 몇몇 국가까지 그 유라시아 동맹에 추가가 되면은 이거 미국 혼자 상대하기에 버거울 수밖에 없죠. 그 다음 3월 비관론의 근거 바로 두 번째. 그럼 미국은 지금 뭐 그야말로 봄날 햇살 같은 그런 평화로운 환경만 3월에 대기하느냐? 전혀 아니고요. 현재 미국은 부채 한도가 다 소진돼 가지고 지금 연방 정부가 비상 재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야말로 이머전시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하원 과반을 장악한 공화당은
바이든이 이제 돈 풀기 끝내고 긴축 예산안 들고 오지 않으면 부채 한도 증액 절대 협조 못 해준다고 지금 완전히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대폭 재정 축소 아니면은 또 연방정부 셧다운 둘 중 하나 중에 카드를 무조건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미국도 3월부터 의회가 이제 개회를 하면 이게 또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연준까지 빅스텝 금리 인상으로 발길질을 해댄다? 그런데 동시에 코로나 때부터 정말 그 저소득층 의존도가 엄청 커져버린 그런 각종 보조금들이 다 끊긴다? 그럼 정말 침체 없는 인플레이션 잡기는 불가능하겠죠. 다음 비관론의 세 번째 근거는 바로 일본 중앙은행 BOJ의 기류 변화입니다. 이건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신임 BOJ 총재 후보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본인은 나는 그래도 아베노믹스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BOJ가 본인 임기 시작부터 갑자기 유동성 회수하고 매파적으로 갈 거라는 우려는 과장이다. 이렇게 지금 립 서비스 벌써부터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누가 뭐래도 이번 BOJ 신임 총재 내정자 우에다 카즈오의 역할은 설거지입니다. 그동안 풀린 엔화 그 찌꺼기들, 그게 다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채권 시장 수익률 왜곡 이런 건데, 그거 다 청소할 그런 역할이 바로 본인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정작 추위를 타면서 덜덜 떨고 있는 건 바로 월가입니다. 아니, 만약에 BOJ가 일본 내수 통화 완화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서 그 비용을 해외에서 조달한답시고 미국채 팔고 뭐 달러 자산 전부 엔화로 환전해가지고 반대로 달러 막 내던지고 엔화로 바꿔서 그 돈 다 국내에서 쓴다. 근데 미국은 지금 부채 한도 다 차가지고 손발 묶여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긴축까지 겹친다? 그러면 정말 금융시장에서 악재보다 더 싫어하는 바로 그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동네 상호 신용금고 이런 데서 계속 대출 돌려막기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대출이 좀 더 필요해. 그래서 이게 추가 대출 가능한가 간 좀 보려고 이제 지나가는 길에 들렸습니다 하고 이제 담당 직원을 찾아갔더니만 거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동안 감사했대. 그러면서 자기 이번에 명예퇴직 대상자 돼가지고 나가게 됐다고 새 담당자가 잘 해드릴 거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네. 그럼 이제 대충 눈치가, 야, 요 상호신용금고 여기도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당장 집에 와가지고 잠 안 오는 거죠, 뭐.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보자. 당장 내가 지금 돈 될 거 처분할 게 뭐가 있나? 차를 팔까? 아니면 그냥 지금 대출 있는 거 이자 다 내지 말고 전부 현금으로 들고 그냥 만세 불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게 행동으로까지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 가까운 주변 사람들부터 다치는 거죠, 뭐.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우리 런던 고라니의 뉴스 농장 가족이 되실 수 있고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내일의 뉴스를 구독자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배달을 해드립니다. 일단 내일 3.1절이라 우리는 당연히 증시 휴장이고요. 대신 이런 휴일에는 또 뭐니 해도 이벤트에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이번에 MWC 2023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보도 계획이 바로 3.1절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중기부도 MWC 2023 개막, 세계적 수준의 한국 중소기업 한 자리에라는 보도 자료를 내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제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마도 2023 MWC를 기점으로 해서 메타버스 붐이 다시 올 거라고 기대들 많이 하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이 메타버스 테마 쪽이 수혜주로 저는 보입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AR, VR 기기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3.1절 최고의 이벤트는 또 테슬라 IR 데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뭐 이미 기대감을 선반영을 하는 건지 하여튼 간밤에 주가 5% 급등하면서 다시 $200 고지를 재탈환을 했죠. 테슬라 장기 계획 청사진이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 3, 이걸 바로 이 3.1절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의 2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세부 항목에 보면은 고용하고 물가 관련 이런 디테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3.1절에 오스탄 굴수비 시카고 연은총재 연설도 마침 잡혀 있습니다. 다음 내일 수요일 유럽에서는 영상의학회 ECR 2023이 개최되는데, 요즘 마침 원격 진료 이쪽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죠. 자, 이제 내일 3.1절 공휴일이니까 그냥 좀 투자, 주식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좀 푹 쉬셨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죠. 우리가 정말 계좌를 보고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런 3.1절은 대체 언제 찾아올지,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뭐 전문가, 마바라, 뭔 놈의 선생, 그리고 월 회원 가입비 77만 원 주고 약 파는 그런 유사 투자자문, 거기다가 경제를 알려준다면서 맨날 약만 파는 유튜브 채널, 이런 데서 어쨌든 벗어나야만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내일 3.1절에 뭐 하냐고요? 소송 비용 마련 때문에 차량 탁송 알바하러 갑니다.
뭐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찍어 보겠는데, 하여튼 그 돈만큼 내가 그 내 피 같은 돈으로 낼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돈을 제가 벌어가지고 충당하려고, 마침 또 어플에 보니까 차 운전해가지고 어디 배달해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일 제가 한번 그 알바에 도전해 보려고요. 제가 또 다른 재주는 없어도 운전 하나만큼은 또 잘하거든요. 진짜 빠꾸로 부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아, 이것도 영상 보신 분들이 위험하다고 운전 탁송 일 안 주시면은 안 되니까 후지는 안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또 내일의 내일 뉴스를 다시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